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속에서 초전도체 테마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전히 LK99에 대한 진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성 델타테크와 모비스,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로봇입니다. 올해 첫 코스피 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장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공모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시장 영향으로 로봇주들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 인탑스가 10%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적자 상황에서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해 ASML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현금 확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반도체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솔브레인이 6% 하락했고 한미 반도체가 5%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한용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종목들은 존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만나볼 종목은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주가 급등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는 한 달 만에 시총이 3배 넘게 뛰면서 초전도체 관련주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신성델타테크가 이제 1.4조 원. 와.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면서 네. 거의 뭐 주가 상승이 최근에 거의 뭐 에베레스트 같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라는 배경 속을 좀 살펴보면은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물리학 박사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나사피엔스 김인기 대표가 이제 물리학 박사 출신인데 LK99 같은 경우는 상온 초전도체가 맞고 새로운 강자 성체도 맞다라는 발언 속에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모비스, 덕성 뭐 여러 가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뭐 상한가 가거나 아니면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격이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뭐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좀 신성 델타테크가 좀 상승을 하면서 모두 다 좀 따라갔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발언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 초전도체 테마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이자 또 최근 로봇 테마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렸습니다. 주가의 단기 급등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신성 델타테크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1조 4천억 원이면은 최근 시총 대비해서는 거의 3배, 4배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배, 4배 올라온 수준에서는 과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많을 것인가, 더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많을 것인가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차익 실현할 투자자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상투에서 잡았을 때 주가가 확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심리적인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급락이 한 20%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좀 버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그냥 관심 깊게만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2차 전지 로봇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2차 전지와 로봇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자회사 신성 ST가 이제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핵심 부품 뭐 부스바라든지 아니면 모듈 케이스를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로봇 EMS 사업을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LG전자의 이제 로봇 청소기를 좀 양산한다라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고는 있는데 네.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아무래도 초전도체 관련주이다 보니까 만약에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또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또 뭐 한가가 갈 수도 있는 그렇죠. 재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분들은 조금 진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이슈가 지금 너무나 신속하게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초전도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분석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 백발백중 수요일에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후 관련 자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파두입니다. 파두는 IPO 대어로 꼽히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지만 상장 초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번 주 공모가를 다시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되는 걸까요? 파두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파두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8월 7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최근에 파두가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하자마자 좀 꺾였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뭐 급등하기는 시작했죠. 근데 어떤 업을 하고 있는 회사냐?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SSD 컨트롤러, 그러니까 뭐 저장 장치를 컨트롤러 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가 있고 디자인하우스가 있고 이제 파운드리가 있는데 파운드리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TSMC나 삼성전자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팹리스는 설계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SD 컨트롤러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 주로 여기 파도 같은 경우 어디에 들어가냐면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고 불리죠. 네. 메타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마존이나 M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쪽에서도 많이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성은 있기는 한데 조금 그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 보유를 해야지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먼저 맨 위에부터 보시면 아직 15일은 안 됐습니다. 근데 비율이 좀 적고 6개월이 가장 많습니다. 21%로. 근데 미확약 주식 수가 아직까지는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도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LG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최다치의 의무 보유 확약이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오버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가 좀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좀 뭐 물량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주가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두뿐만 아니라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듯 했습니다. 혹시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주목하는 탑픽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는 팹리스 기업이기는 한데 네. 저는 팹리스 말고 이제 디자인하우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팹리스랑 그 파운드리를 말씀드렸지만은 디자인하우스는 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팹리스는 파운드리까지 양산이 될 때까지 뭔가 설계를 하는 거고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 이게 양산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뭐 테스트라든지 뭐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를 조금 해주는 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제가 네. 보는 거는 이제 가온칩스인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그 팹리스에서 이제 설계 도면 받아가지고 이게 양산에 적합한 설계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면 파운드리 쪽을 계속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활성화하면 할수록 외주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온칩스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이제 양산 매출 기준이 한 30% 정도 됐는데 개발 매출이 있고 양산 매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양산 대기 프로젝트가 이제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좀 양산 매출이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JW 중해제약입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 전반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 속에서도 JW 중해제약은 강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주가 흐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원래 제가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많이 보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 한 달 전부터 계속 외국인 기관이 매집하는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가장 큰 최근의 주가 상승 요인들은 사실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액이 1,835억이고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영업이익이 227억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 성장을 한 거고 상반기도 보시면은 뭐 3,500억 원으로 11%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넘어서면서 이제 81% 성장을 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상 지질 혈증 복합 성분 개량 신약입니다.
리바로젯에 많이 팔리면서 고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JW 중해제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병원 가시면 수액 맞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JW 중해제약에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초 수액이. 그래서 수액 맞을 때 위에 천장 보시면은 JW 중해제약 로고가 네.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은 기초 수액에서 좀 많이 포함이 된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리바로젯을 포함한 리바로 제품군이 조금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JW 중해제약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JW 중해제약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도 전해주시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실적 성장이 있고 하반기에는 좀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리바로젯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리지널 전문 의약품 위주로 좀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방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초 수액 말고도 이 전문 의약품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 급여 확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급여 확대가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에서 부담은 덜 느끼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혈육병 치료제 햄리브라가 하반기에는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며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